안녕하세요. 우주반환자입니다. 집을 살 때는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절대 내부만 보고 판단해서 집을 사면 안 돼요. 오히려 내부적인 거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누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인테리어의 그런 것들은 큰 돈이 아닌데 정말 이 집을 매수하는 가격 그거를 호구 잡고 사면은 손실을 극복하기 어렵잖아요. 안녕하세요. 우주반환자입니다. 오늘은 원룸을 매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꼭 알았으면 하는 부동산 앱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취남이라는 유튜브 좋아하세요? 저도 1인 가구로서 자취남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자취남님 그 채널 주인장님께서 1인 가구분들 집에 찾아가서 집들이처럼 촬영을 하는 컨텐츠예요. 그 집에 찾아가서 이게 매매를 어떻게 한 건지 아니면 뭐 월세인지 전세인지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뭐 살림살이들은 어떤 건지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컨텐츠인데 요새는 정말 원룸을 매매해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집을 매매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채널을 보고 사람들이 원룸도 매매해서 사는 것도 괜찮고 생각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을 정말 꼭 활용을 하셔서 집을 알아보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보통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긴 하니까 1.5룸형 아파트도 꽤 있긴 하지만 서울 수도권 경우에는 1.5룸도 요새 비싼 추세인 것 같아요. 경기도 10평대 분양가만 해도 다 막 5억대 이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말고 빌라, 정말 원룸형 빌라나 매매할 때는 어떻게 시세를 확인하고 하는지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만 켜도 바로 시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매물은 요새 얼마에 나오고 최근에 실거래는 얼마에 됐고 그다음에 과거에 어떻게 거래가 됐었는지를 정말 보기 편하게 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빌라나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이런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대출을 할 때도 아파트는 KB 시세라는 그 정형화된 기준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 원룸 경우에는 시세가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때도 은행에서도 감정을 넣거든요. 감정 평가액에 따라서 대출의 기준을 잡고 해주는데 다양한 감정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행에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감정가도 약간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매물을 싸게 사는 건지 비싸게 주고 사는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혹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앱을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디스코라는 앱인데요. 딱 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내가 매물을 검색을 하면은 최근에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를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총액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단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매물이 요즘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총액보다는 단가로 놓고 평으로 놓고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이 매물을 고민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 매물은 평당 1,300인데 여기 바로 옆에는 평당 2천만 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바로 여기가 좀 싼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항상 매물을 볼 때 디스코라는 앱을 들어가면은 최근에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랑 어떻게 매물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눈에 모든 지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공시지가는 어떤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적용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우리가 아파트 볼 때 가격 보는 것처럼 빌라는 디스코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호구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이 앱인데요. 추천을 드리는 기능은 실거래가 조회를 하고 이 노후도를 클릭을 하면은 얘가 지금 빨갈수록 되게 노후한 동네이고 파란색일수록 되게 신축이 많은 동네라는 걸 말을 해줘요. 그래서 부동산 플래닛에서 노후도 확인하는 걸 쓰는 분들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확인하는 용도를 많이 쓰시는데 이 노후도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이 동네가 어떤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동산 앱 아실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앱인데요. 원룸 매매할 때도 추천드리는 기능이 뭐냐면은 서울 강동구라고 해볼게요. 쭉
지도를 확대를 해보면 이 민트 색깔로 음영이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곳은 재개발 구역이다, 아니다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빌라를 살 거다, 음영이 되어 있지 않은 가격과 음영이 되어 있는 가격이 똑같다, 예를 드는 거예요. 추후에 이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실행하는 입장이라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동일한 가격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더 우리한테 좋은 선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할 수 있는 앱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세 가지 앱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가 항상 집을 살 때는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절대 내부만 보고 판단해서 집을 사면 안 돼요. 오히려 내부적인 거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누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인테리어의 그런 것들은 큰 돈이 아닌데 정말 이 집을 매수하는 가격, 그거를 호구 잡고 사면은 손실을 극복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정말 나중에 굉장히 상승을 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저는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개사무실에서 아무리 꼼꼼히 확인해준다고 해도 나의 재산이잖아요.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가격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원룸 매매할 때 그냥 사면 안 되고 뭘 봐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디스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플래닛, 그리고 세 번째 아실에, 세 가지 꼭꼭 기억해 두세요. 시세만 정확히 알더라도 정말 연봉을 버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안녕.